찬성 측 온세미로 팀 2반자 최혜빈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인 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데모스와 크라토스의 합성어로서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유명한 링컨의 연설문 속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표현이 아마도 민주주의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 모두가 참정권 등의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던 다수결이 등장하였던 것이죠. 이때 다수결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국가의 붕괴 후 200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왕이 나라를 지배하였고 그에 반대하여 다시 민주주의가 나타났을 때는 왕권이나 귀족 정치의 독재적인 면모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주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각 나라와 인구수별로 직접, 자유, 의회 등의 다양한 종류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기본은 모두 다수결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수결은 앞서 말했듯이 고대 도시국가부터 이어온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지구상의 일부 독재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단체가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며 그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다수결의 보완일 뿐이지 다수결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사회라는 곳에서 가장 질서를 잘 유지시키고 가장 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수결은 글자에도 의미가 있듯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문제는 지켜지고 싶고 불만 또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수결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나 왕권 국가와 다르게 존재하는 참정권이나 투표권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도록 부여되는 권한입니다. 고대 도시국가처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만장일치가 이루어진 의견일 때는 사회 전체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인구나 직업 등이 다양하고 학력 또한 다양한 현대에서는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기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최대한 다수가 행복해야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선택하는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근거들로 저희 팀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르는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라야 한다의 반대측 이번에 맡은 이준우입니다. 지금 저희도 알고 있듯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천년의 시간에 걸쳐 계속되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지금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는 수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우정치 등의 횡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영단어로 데모크라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그리스어의 기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데모라는 국민이라는 단어와 크러시스라는 지배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국민이 지배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항상이란 변화 없이, 즉 이것을 타픽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즉 가끔은 이 토픽을 따르되 항상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팀의 논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수의 횡포 가능성.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른손잡이는 우리나라의 95%, 왼손잡이는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오른손잡이는 다수, 왼손잡이는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른다는 것은 다수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른손잡이인 다수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예로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핸드폰, 문고리, 그리고 글씨체 같은 경우도 오른손잡이는 편하지만 왼손잡이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국회의원 수를 많이 차지하려는 이유도 그거의 하나에 속합니다. 두 번째,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용어정의 때 말씀드렸듯이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추측. 그러니까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그 예로 4대 강사업과 구럼비 바위를 들 수 있는데요. 구럼비 바위는 제주 해군 기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 실시한 결과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파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안 좋은 영향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 번째, 한미 FTA를 아십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은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한미 FTA는 많은 사람이 다수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한미 FTA를 하게 되면서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일보 2012년 4월 12일 목요일 오전 3시 16분 다수결의 원칙은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그 다수를 없애고 이루어진 한미 FTA가 더욱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수결의 원칙은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다수 의견이 틀릴 수가 있다.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함으로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르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측에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으로 다수의 횡포 가능성을 들으셨지요? 네. 근데 그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용품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른다는 것은 다수에게 권력을 주는 거나 힘을 준다는 거 맞죠?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수가 힘을 갖고 지금 왼손잡이인 소수를 지금 횡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번 토픽이랑 관련이 없는 것인지 저는 충분히 증거를 제시했고요. 맨 첫 번째 가장 최선이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를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다수결이 아니면 사회가 무너집니까? 가정의 문제도 만약에 가정이 소풍을 갈 때 가장인 아버지께서 얘들아 우리 바다 가자 하면은 그 아버지의 말대로 바다에 가게 됩니다. 그런다고 가정이 무너집니까? 물론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것으로 무조건 혼자서 그렇게 독재를 하게 된다면 많은 반발이 일어날 텐데요. 많은 반발이 일어나지만 사람들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듣고 그것을 합의점을 찾아가야지 무작정 다수결의 원칙만 따라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 합의점을 찾는데 만약에 그 사내에서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휴가에서 다 같이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놀러 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근데 그러면 사람들의 의견을 다 하나씩 물어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 황금 같은 휴가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럴 땐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도 됩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법률 같은 걸 제정해야 될 때도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법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그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다른 것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른 것으로 대안은 무엇을 생각하셨는지요? 예를 들어 민주 대표 두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의 대표자를 뽑아 말씀을 하거나 타협과 토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별로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신속하면 옳은 것입니까? 신속하면 그래도 더 문제를 해결할 때 더 좋지 않습니까? 신속하면 좋긴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항상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에 찬성하는 운세미로 팀의 반박자 박기환입니다. 상대팀은 입안에서 다음 세 가지 논점으로의 주제에 대해 반대하셨습니다. 첫째, 다수의 횡포 가능성을 얘기하시면서 예로 왼손과 오른손잡이를 드셨습니다. 둘째, 다수가 더 좋은 의견을 가진다고 확신할 수 없다 라면 중우 정치를 예로 드셨고 4대강을 예를 들었습니다. 셋째, 한미 FTA에서 다수결이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첫째에서는 다수의 횡포 가능성을 드셨는데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소수자를 배려하고 선택을 할 것입니다. 무조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권 문제는 대부분 소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사형제도 폐지, 장애인 복지, 범죄자들 위한 복지 등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이것 때문에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히려 독재 정치나 왕권 국가에서 부작용으로 현대사회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다수의 횡포를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둘째, 다수가 더 좋은 의견을 가진다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4대강은 예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약 중우정치라 해도 결정된 사항은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공동체 생활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복이다 라는 말이며 재판의 판정에 따른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혼란에 빠지는 공황 상태의 사회보다는 이렇게 모두가 다수가 행복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그리고 중우정치라 함은 어리석은 다수와 우월한 소수를 나누어야 하는 것인데 하지만 현재 이것은 누가 우월하고 누가 미천하는 어떻게 나누는 것일까요? 이것은 먼 후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후손들이야 이것을 알 것입니다. 미래에만 알지 현재 시급한 상황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쓰고 다수가 행복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그리고 4대강을 예로 드셨는데요. 4대강 사업은 현재 상황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수결이라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들이 비민주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일이며 이런 국민 저항이 나타날 때에는 당연히 국민 투표를 다시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모두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돌아간 편으로 현재의 상황은 시급한 상황을 마련하고 이것은 국민 대표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라야 한다에 반대측 반박을 맡은 신현우입니다. 먼저 상대 측에서는 논점 3가지를 들으셨는데요. 먼저 다수결의 원칙은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이다. 두 번째, 다수의 의견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일 것이다. 셋째,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최선의 의사결정은
케네스 에로라는 사람의 불가능성 정리에 의하면 어떤 투표 방법도 완벽하지 않다고 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즉, 투표, 즉 다수결로 완벽한 결정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법 혹은 수정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검증되고 보편적인 최선의 의사결정이 아닌 오히려 투표 방식이 완벽하지 않은 미완성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 다수결의 원칙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 대표에 의한 다수결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정확히 대변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모두 다 나 반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한다 말을 하고 국회의원을 국회에 내보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처럼 국회의사당에 백성이 쳐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나가서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서 자신 맘대로 의견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모두 다 반대한다라고 말하지만 국회의원은 가서 나 찬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은 이러한 미완성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행복을 줄 수 있다. 즉 공리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결정은 다수 최대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이 말은 소수를 죽이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말입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 소를 죽인다는 말인데요. 소수와 다수가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다수결을 부정한다면 과연 찬성할 수 있을까요? 소수와 다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를 죽이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다수의 의견을 내세우고 소수의 의견을 없애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같이 조합해서 만드는 좋은 방법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까? 충분히 좋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박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투표 방법도 수학적으로 바르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더 좋은 대안이 있죠? 저희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은 투표를 예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네. 다수결의 원칙은 투표가 대표적이지요. 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밖에 투표를 하지 않지요. 그치요? 투표를 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죠. 그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불가능성 정리에서 말한 것처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상대 측께서는 다수결의 원칙에서만 투표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네.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성의 정리에 따라서 투표 방식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수학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다수결로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어떤 게 있나요? 다른 대안은 충분히 많습니다. 민주대표끼리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심원 제도라든지요. 배심원 제도요? 네. 배심원 제도도 다수결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배심원 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배심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다. 하지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서는 민중 시민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민중 시민끼리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민중 시민도 사회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 중 하나이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물론 수학적으로 보면 저희도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지만 수학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훨씬 더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말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현재 그렇고 누가 그렇게 증명을 하였나요? 그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에 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께서는 그 중우정치에 대해서 누가 우월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꼭 다수결의 원칙을 꼭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이 악한 법이라도 꼭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악한 법이 아니라 이 현재 다수결 자체가 악한 법이 아니라 그런 비민주적인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라야 한다는 주제의 찬성 측 온세미로팀 요약을 맡은 최혜빈입니다. 우선 제가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반대 측께서 두 번째 논점으로 말씀하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 옳지 않은 의견에 추가적으로 중우정치 비슷한 것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우정치라고도 해도 결정된 사항은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야지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한 말 악법도 법이다 라고 재판의 판정을 따른 이유도 그것이기 때문이 아니습니까? 왜냐하면 그 법을 따라야지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이렇게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이치 맞지 않기 때문에 중우정치라도 해도 결정된 사항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논점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결은 앞서 말했듯이 고대 도시국가부터 이어온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이고, 둘째, 사회라는 곳에서 가장 질서를 잘 유지시키고 가장 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다수결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근거들로 저희 팀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르는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라야 한다의 반대측 요약을 맡은 이준우입니다. 상대편과 저희 팀은 동일하게 논점 3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대팀의 논점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필요성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점, 그리고 공리주의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고, 저희 팀은 첫 번째는 부작용, 두 번째는 단점, 세 번째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쟁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상대편이 말씀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점과 저희 팀이 말했던 첫 번째 논점인데요. 상대편께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제일 가장 편리하고 실속하고 신속한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소수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소수의 무관심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부작용으로 다수의 횡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옳은 것만 아닙니다. 이 항상 옳은 것만이 아니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구름이바위, 이것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환경 파괴라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환경 파괴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환경 파괴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는 많이 여러 가지 타협과 토의를 거치고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타협과 토의를 안 하고서 다수결의 원칙을 실행하는 결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수결의 원칙을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항상 따르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측에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네. 근데 다수결은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선택한 적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할 때의 첫 번째 방법은 다수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측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꼭 옳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수결은 흑백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수결은 흑백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옳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사용하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저희 증거에 따르면 사용을 해서도 그것을 무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상반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까? 어디에서만 다수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미 FTA에 관한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그 관세를 없애는 제도인데요. 네.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근데 거기에 국가가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국회 다수결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 이것이죠. 그것은 국가가 정부의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비민주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한미 FTA를 실행시키고 그 이익을 묵살시켰다는 저희의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근데 한미 FTA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좀 더 성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늘 옳은 선택을 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점이 아닌가요?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옳지는 않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럼 상대 측에서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악법이라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이것인가요? 네. 그것을 생명을 다루는 것이라도요? 네. 그러면 생명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라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판정을 따른 이유도 그것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죽었지만 현재는 이 정해진 법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 측에서는 이번 교차 질의 때 다수의 행포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떤 예입니까? 왼손잡이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예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예를 들으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근데 그것은- 교차 질의에서 신속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런 것은 1인 독재나 개인 독재가 훨씬 더 빠르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라야 한다라는 주제의 찬성 측 온세미로 팀의 마지막 표점 발표자 박규환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원주로 전학을 왔습니다. 전 학교는 지난달에 벌써 수학여행을 다녀왔더군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말입니다. 얼마나 부럽던지요. 하지만 지금 학교는 9월에 아마도 경주를 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는 벌써 4번이나 다녀온 곳이죠. 이제는 너무나도 지겹습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저만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6학년들이 200명이 넘어 학교에서 수학여행에 대해 다수결로 장소를 결정하여 경주로 간다고 결정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겠지요. 만약 부산, 강릉, 제주도, 강화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각자 여행을 다녀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과연 학창시절의 수학여행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함께인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소속된 단체에서 생활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 마음껏 먹고 배불리 누워있는 것보다는 때로는 콩 한 쪽 나눠 먹고 배고픈 채 함께 다른 먹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잠을 잘 못 자더라도 시간을 내서 봉사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생각하는 동물 말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소 피해가 오더라도 다수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결정은 다수결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라야 한다의 반대측 마지막 속전을 맡은 신현우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원칙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 항상 따를 수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보완할 면이 있다면 이를 도입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보장한다는 이겁니다. 보장한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의사결정에서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새로 산 자동차도 달리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난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미래에 큰 사고를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자동차는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즉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고장난 자동차 어쩌면 세계인이 타고 있을지 모르는데 말이지요. 세계인이 타고 있는 고장난 자동차가 언젠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저희 팀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항상 따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찍었어. 이러고.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